그동안의 VR 헤드셋을 보면 크고 무겁고 불편하다, 이 세 가지 단점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제품, 굉장히 작고 가벼운 VR 글라스입니다. 헤드셋이 아니고 글라스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은 HTC에서 출시한 바이브 플로우인데요. 디자인에서부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두껍고 좀 흉측한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뭐 대충 이런 것들. 렌즈만 딱 보면 선글라스 같은 느낌이 있고, 뭔가 겨울에 스노우보드 탈 때, 또 스키 탈 때 쓰는 고글 같이 생겼잖아요. 글라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확실히 기존 헤드셋보다는 조금 더 글라스에 가까운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착용감도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품의 옆면을 보면 이렇게 꼬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를 보면 타입C 포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조 배터리로 연결을 해주던가 아니면 전원이 연결된 타입C 케이블로 연결을 해줘야지 전원이 들어옵니다. 조작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고, 안타까웠던 점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폰 사용자는 이제 배려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아이폰 사용자는 나 아이폰 10개 넘는데 어떡하지? 네, 저 같은 앱등이는 이제 갤럭시 하나 사라,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전용 컨트롤러도 출시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선이 좀 거슬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배터리를 좀 과감하게 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얼마냐? 바이브 플로우의 무게는 189g 정도고요. 보통 500g 정도나 하는 다른 VR 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죠. 그리고 작기 때문에 당연히 휴대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이 제품을 좀 휴대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갖고 다닐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가벼워서 좋긴 하지만 딱히 밖에 갖고 다닐 일은 없다는 거. 대부분 저처럼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 이런 데서 사용을 하실 텐데, 자주 가지고 다니실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좀 좋은 제품이겠죠. 제가 이 제품을 딱 착용을 해봤는데 착용감은 생각보다는 편한 편이었어요. 일단 좀 가벼운 편이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닿는 부분이 이제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편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 패브릭 부분이 자석 처리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 이런 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액티브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체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VR 기기를 사용하다가 얼굴이 막 화끈거릴 정도로 뜨겁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착용감만큼은 다른 VR 기기에 비해 좀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글래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고 다니시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이 정도로 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VR 기기란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괜찮다는 소리죠.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꼬리 부분에 전원을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처음에 사용하시려면 바이브 앱을 다운받아서 이걸 실행시켜 준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 설정을 할 때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알기 쉽게 튜토리얼 같은 게 진행이 돼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튜토리얼 스킵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웬만하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좀 편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외장 배터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콘센트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거리도 짧고 굉장히 불편해요. 사용하다가 전원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원이 빠지면 한 10초 정도 카운트가 세지고 그 뒤에는 꺼지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품을 처음에 딱 착용해보면 조금 이질감이 살짝 있는데요. 이 제품의 무게가 눈 아래쪽과 좀 콧등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일반적인 안경이나 선글라스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도 무게가 좀 가벼운 편이라서 약간 눌리는 그 정도의 느낌만 있고, 일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가장 이제 얼굴에 잘 맞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살짝 내려서 착용을 했더니 화면이 좀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선글라스나 안경 같은 거 착용하는 것보다 좀 올려서 착용을 했더니 그때서야 좀 선명하게 잘 보였어요. 물론 사람의 얼굴에 따라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최적의 각도를 찾으셔야 돼요. 자, 어떤가요? 착용하게 되면 눈앞에 렌즈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멋있죠? 글래스를 쓰면 이제 360도 모든 부분이 가상 공간으로 채워져 있어서 어디를 둘러봐도 다 이제 다른 공간이 보이게 됩니다. 렌즈마다 2.1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최대 3.2K의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다가 100도의 시야각도 제공을 해주고요. 75Hz의 주사율까지 지원합니다. 용량은 64GB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4GB의 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두 개의 렌즈가 안경처럼 연결이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즈 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있죠. 다이얼처럼 돌릴 수 있는 이런 장치도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수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본인의 시력에 맞춰서 간단하게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웬만하면 렌즈 다 쓰시니까 그다지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스피커는 안경대 안쪽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볼륨이나 사운드 품질 같은 건 컨텐츠를 즐기기에는 충분히 괜찮았어요. 음량 조절은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으로 하시면 되고, 또 들어보면 아실 텐데 소리의 크기가 작지는 않습니다. 소리를 좀 높이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약간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느낌이죠. 아무튼 농담이고,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제 제품을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무료 컨텐츠들과 또 이제 구독을 하거나 비용을 따로 지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컨텐츠들도 있습니다. 명상이나 ASMR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가지 유튜브 컨텐츠들도 있고 따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점으로는 이걸 가상세계에서 본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바이브 플로우를 통해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지금 저기 익숙한 놈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그리고 바이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 세계관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사용자가 3D 아바타가 되면서 가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좀 오래 플레이를 했는데요. 확실히 1인칭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경험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 스마트폰에서 누르는 버튼이 좀 잘 인식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불편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걸로 개선이 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플레이해본 결과 게임은 좀 극단적인 경향이 있었는데요. 기기 특성에 맞는 좀 재밌는 게임들도 있었고 솔직히 정말 별로인 게임들도 있었습니다. 뭐랄까 최적화가 좀 많이 모자란 느낌? 그런 게임들도 좀 있더라고요. 대부분 게임의 언어가 영어 베이스인데 제가 모든 걸 다 해본 건 아니지만 해본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야 이런 거 딱히 문제는 없지만 플레이하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앱 중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었던 앱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앱은 바로 트립이라는 앱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명상을 도와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앱인데요. 솔직히 큰 기대 없이 플레이를 했는데 이 앱은 좀 달랐어요. 완성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데모를 실행하면 대략 한 7분 정도 플레이 타임이 있는데 정말 구현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좀 복잡한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플레이 화면을 보면 좀 끊기죠. 이게 녹화를 같이 해서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녹화를 안 하고 플레이했을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바이브 플로우를 사용하실 거라면 저는 이 앱 무조건 플레이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쓰고 있으면 현실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요. 전원 버튼을 2번 누르면 아주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원래 현실 세계가 가상현실처럼 표현이 돼요. 이건 상당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도 AR을 염두에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용도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물건 찾을 때 간간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VR 기기잖아요. 그러면 목적성이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 가지로 좀 테스트도 해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건강 레저용 VR 기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VR 기기를 좀 편하게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누워서 사용하시거나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니면서 라이트하게 즐기실 분들이라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격을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이 바이브 플로우의 가격은 현재 69만 9천원입니다. 착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가격은 살짝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제품이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좀 저렴했으면 더 좋았겠다. 자, 오늘은 어쨌든 기존에는 없었던 가볍고 컴팩트한 VR 기기 바이브 플로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ASMR이나 심신 안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즐기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기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건강이나 레저용 VR 기기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바이.